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날 아침 8시에는 한국경제TV 국고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도 깊은 방송, 그 다음에 시장의 분석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관심 종목 군단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은 바로 이렇게 토요일날 1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지 먼저 헤드 타이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미 증시를 분석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 때문에 장은 쉬었지만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장 마감하기 전에는 미국 선물지수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0-30포인트 올라갔다가 올해 종가는 마이너스 끝나버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역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맥점, 우리가 소위 빅픽치다 그러는데 빅픽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 증시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한 내용은 미국은 2차와 3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 차례 함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장은 단기적으로 혼자 항상을 본다 해도 2년 동안 주가는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미 정확하게 3월 19일 날 빅스 지수는 꼭지를 치면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장대 음봉이었었죠. 빅스 지수의 꼭지의 의미, 이 그래프를 리버스로 돌려놓으면은 주가의 바닥점은 언제 나느냐. 우리랑 시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월 23일 날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무조건 간다를 외쳐대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처럼 주가가 내려갈 때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오히려 깡통을 당해버립니다. 이게 가도 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위험한 신호는 언제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2년간의 시장의 흐름을 큰 맥점을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세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실적 장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세는 실적 장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마어마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병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실적 장세로 2년 동안 장이 어차피 위아래 올라갔다 하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찐꽁빵꽁, 뭐 등락이 거듭되는 변동성 장세, 뭐 롤러코스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위험한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바로 과연 이 복병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우리는 시행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봤던 대로 어쨌든 인디안 기후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장세는 좀 이따가 전 지금 큰 스케줄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2년 혹은 3년 동안에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자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는요, 워런 버핏의 가상유언을 기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2, 지금 테슬라가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경영을 잘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바로 도요타죠. 근데 이 도요타를 누르고 테슬라가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미 $1,000 아래 조정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건 $1,000 아래는 결국은 매수의 찬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나중에 $1,000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매번 얘기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 투자해라. 그럼 테슬라가 시총 1위 올라선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공하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카카오 안 판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베팅을 쌌고요. 이때 베팅을 쌀 때는 우리가 소위 다른 것보다도요, 확장기 공략법입니다. 이 확장기 공략법,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카카오를 안 파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1년 이상 갖고 있고요. 이건 벌써 수익률이 한 140%, 1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DB 하이텍, 뭐 덕산네오 이런 것들 다 100% 이상 올라갔던 거죠. 그 다음에 크랜사이언스. 크랜사이언스는 여러분들 하반기 저희가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100% 이상 저희가 수익을 났던 종목이죠. 크랜사이언스가 요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왜 이런 종목을 안 팔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섹터가 다 다르더라도요,
크게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맨 끝에는 역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는 월간 달유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황금 캔들 공략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 종목군들은 어떤 것인가? 베스트 10 그리고 예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국 증시 분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가 2차, 3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약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물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평균 퍼가 2000년도에 IT 버블 때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장세를 펀더멘탈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렇다고 무방비로 있다가는 또다시 어떤 순간적인 위기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먼저 여기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나 주식에서 돌려볼 때 한 번 정도 공부하기 쉽게끔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1차 부양책이 있었죠. 1차 부양책 때 말씀드렸던 대로 숨어있는 스트롱맨은 트럼프나 시진핑이 아니라 제롬 파리다라는 말씀을 눈에 드렸습니다. 맥점이 결국은 여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차 부양책 때 돈 얼마 정도 퍼붓느냐? 한 2조 내지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갖다가 퍼었습니다. 일단 계산상으로 한 2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1차 부양책 때 쏟아부었던 그 돈들이 거의 현 상태에서는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막혀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차 부양책 때 썼던 이 자금들은 거의 고갈 상태에 있는데 지금 2차 부양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부양책은 지금 요번 지금 7월 달이죠. 7월 달 뭐 위기설 뭐 이런 일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현재 펀더멘탈 상으로 올라가고 현재 주가가 조정한다면요, 이건 절에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차 부양책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이 2차 부양책은요, 지금 현재 민주공화가 서로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아마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지금 3조 달러의 역시 부양책을 가지고 지금 뭐 공화당은 얘기할 것도 없겠죠.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조 달러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돈을 갖다가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새 정부가 1월 달에 들어서죠. 내년에 1월 이전까지는 3조 달러를 갖다가 확보해 갖고 그대로 가자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는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조 바이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3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화당은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강력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고려 중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올라온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앞에는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였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금리는 제로, 그리고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무려 4조 달러의 돈을 갖다가 틀어 부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장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몇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정밀 진단이 될 텐데요. 2015년도에 10월 달에 금리 올렸을 때 여기 월봉상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때 주가 급락을 줬습니다. 근데 2016년도 12월 달에도 금리를 올렸거든요. 이때는 자기 급락 준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행보하다가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경제에 대한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시행한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을 끌어올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세 정책입니다. 이 감세 정책의 맥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소득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바로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미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35%입니다. 이 법인세 35%를 얼마로 내린지 아십니까? 무려 21%를 냈습니다. 그러면 회사들이 돈을 번 다음에 만약에 쉽게 해서 100달러를 벌면은 35달러를 세금 내던 거를 21달러로 줄여줬으니까 얼마나 기업체의 실직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증감은 있으면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 물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다는 말도 되지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업체들은 실적 호전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정확하게 백악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뭐라 하냐면 미국에 복귀하는 그 업체들, 소위 우리가 이걸 리쇼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쇼링. 우리는 거의 뭐 리쇼링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과연 리쇼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지금 35%에서 21%로 이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것도요 50% 추가 감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21%에 있는 세금을 만약에 반을 나누면 세금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법인세가 무려 10.5%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얘들이 미국이 35%를 받을 때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법인세는 얼마였냐면 22%였어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우리 기업체들이 뭐랄까요? 비교 우위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냐면 21% 깎아줬어요. 근데 현 정부는 세금이 얼마로 올라갔냐면 25%, 법인세가 25% 올라갔습니다. 여기다 지금 현재 3차 추경 예산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적자 재정,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많은 돈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돈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세금을 거두려서 그 세금의 범위에서 써야 되는데 이 세금의 범위에서 썼다가는 지금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세금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금이 내려간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절대 현재선 이 세금을 깎아주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5% 올라갔는데 얘들은 지금 31%입니다. 그런데 얘를 또 깎아서 몇 프로래요? 10.5%까지 내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레리 커들러가 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은 뭐냐? 바로 제가 누차겠죠. 11월 3일 이전까지 바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의 강력한 그 부양책 또 여기 앞에 있지만 지금 35%에서 지금 21%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다시 10.5로 간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지난 3월 15일 날 썼던 1차 부양책에 대한 자금은 거의 고갈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2차 이 부양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미국 선물이 조정받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세에서 돈 벌기 정책을 절대 멈춰서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장에 갑니다. 이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도권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버블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구태 이름 안 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딱딱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현재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강아지 이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강아지 이론을 얘기하는데 주인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와 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거기에 맥점이 되는 것은 2000년도에 IT 부분만큼 지금 미국의 EPS 대비 주가 상승 S&P 기준으로 보면 그 주가 상승률이 무려 20배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하죠. 지금의 장세를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절대 이장 못 삽니다. 누차 했던 대로 지금 1차 부양책 때 자금이 거의 고갈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후제가 이 자금이 거의 떨어져 갈 이쯤에 지금 미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번에 7월 달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바로 3차 부양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지금 민주당은 3조 달러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주 막강한 이 부양책을 갖다가 지금 이 백악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부양책은 언제 나오냐? 내년 1월에 보세요. 내년 1월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됐던 조 바이든 정부가 됐던 내년 1월 달에 되면 결국은 새 정부가 시작이 되죠. 이때 틀림없이 또다시 3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을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율이 조 바이든에 계속 밀리다가 뭐 우리도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돈을 풀었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3차 부양책 부분과 연결시켜서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풀었죠. 이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역전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돈 풀기 정책과 그다음에 세금 감면 정책을 공화당은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달에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누구나가 여러분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무조건 경기 부양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돈 떨어지기가 무섭게 얘들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책을 쓰면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그럼 우리도 계속해서 돈을 찍으면서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리 실효 하한이다라는 겁니다. 금리 실효 하한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얘가 찍어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돈 가치가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전부 다 이 원화를 뭐로 바꾸려고 할까요? 그죠? 달러로 교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돈은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을 푼 것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봤을 때 그 금리 하한선을 우리가 금리 실효 하한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금리 실효 한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러면 미국은 가능합니까? Yes. 미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미국은 바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기축통화국으로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달러는 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그냥 종이에 잉크만 갖다가 바른 것이 돈이라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소위 물고기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히틀러에 정복당한 유럽 국가들이 히틀러가 오기가 무섭게 일단 금을 전부 다 해안가 주변에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왜냐면 히틀러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그날의 금찾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안가 주변에다가 딱 포지시켰다가 트럼프가 점령하겠다. 막 프랑스를 들어왔다 그러면 곧바로 금을 싣고 올라가느냐. 바로 미국, 캐나다 이런 쪽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전 세계 금의 무려 70% 이상이 어디가 있었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캐나다에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의라는 것은 바로 달러 35달러를 갖고 오면 금 이론을 수주겠다. 금 태안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미국의 달러 가지면 금으로 바꿔줍니까? 바꿔주지 않죠. 대신 달러 가져가면 뭐로 바꿔줍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누런 황금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기름을 살 때, 그죠? 바로 이게 키신저의 어마어마한 역할이죠. 바로 오펙과 특히 사우디와 우리가
뭐 이런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쇼부를 친 거죠. 내가 너의 뒷배를 봐줄게. 너의 안전을 보장해줄게. 어떤 나라도 너희를 건들 수 없어. 자, 대신 너희들 우리한테 하나 해줄겠다. 그게 뭐냐? 너희들 기름 팔 때 반드시 달러를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뭡니까? 바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페트로라는 것은 오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에 예전에는 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바로 누런왕금인 금으로 대체되는 조건가 있었다면 이제는 달러를 가면 뭘 얻을 수 있냐?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거역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지도자들은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가다피, 그 다음에 후세인, 전부 다 비명에 갇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석유를 살 때 달러를 결제해야 되는데 달러를 결제 안 한다. 중국의 위안을 받겠다. 뭐 기타 유로를 받겠다. 뭘 받겠다. 한결같이 주가 자빠진 겁니다. 왜? 만약에 달러에 석유가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달러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라는 이건 뭐 이미 여러 차례 아는 거고요. 이렇게 돈을 풀어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건 뭘까요? 달러는 바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자급자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식량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미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고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절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미국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식량의 자급자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자급자족도 안 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돈을 찍어내더라도 얘들은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다시 말씀해서 돈은 막강하게 유동성 가지고 세상에 풀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소위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돈이 많이 풀려야 이 돈을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한 번씩 위기가 터질 때마다 안전 통화로서 뭐가 그렇죠. 달러, 물론 엔화도 쓰이지만 달러가 안전 통화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 달러는 페트롤 달러에서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얘들 돈을 아무리 뿌려도 어떤 금리 실효 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로금리도 가능하고 양쪽 완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1차, 2차, 3차, N차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는 이 근간이 된다는 맥점을 이해해야 이 장이 얘들은 결국 돈을 계속해서 풀겠구나. 그러니까 이 장은 내가 뒤로 뒷걸음치면 안 됐구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간다? 그 무조건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간다고 하는 거죠. 그건 결국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구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장세는 얼마 동안 갔을 것이냐 할 때는 이 장세는 2 years, 2년 동안의 이 장세가 갈 수 있는 이런 근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큰 맥점, 빅픽처의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실적 장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벤 버냉키, 그죠? 이 벤 버냉키는요, 바로 공항 전문가다는 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에 들었을 때, 특히 일본이 1990년대에 버블이 터지면서 폭락할 때 벤 버냉키가 하나 얻은 게 있다고 했죠. 야, 돈은 찔끔찔끔 불면 안 돼. 한번 부양책 쓰면 왕창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을 때 그 부양책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벤 버냉키는 그 강력한 부양책을 써서 미국의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벗어난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벤 버냉키 시절에 이 위기는 바로 금융 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것들, 국채나 아니면 이때는 여러분 알겠지만 몰기지, 우리가 쉽게 하면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걸 모아갖고 하나의 채권을 만들어서 또 팔죠. 이 바로 금융 위기가 나왔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거를 여러 가지를 묶어서 바로 이 국채뿐만 아니라 몰기지 채권, 이 주택담보부 채권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되면서 이것이 전부 다 막혀버린 겁니다. 정부에서도 재정정책을 써갖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데 아무리 국채를 발행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정부가 보조겠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 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벤 버냉키가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돈을 갖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금융위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롬 파웰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롬 파웰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금융위기입니까? 이건 금융위기는 아니죠. 바로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바로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이 저소득층, 뭐랄까요? 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GDP의 3대 주체가 국가, 그러니까 나라는, 정부는 재정 정책을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는, 기업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게는 지출을 하는 거잖아. 이게 돌아가면서 GDP의 3박자가 맞아 돌아가는데, 벤버넌키 시절에는 금융위기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왕창 집어넣고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면, 지금은 어프로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제롬 파웰은 이 돈을 회사에다가 그리고 가게에다가 돈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가지면서 이걸 갖다 굉장히 쓰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시장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이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 돈을 더 퍼서 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바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돈을 또 준답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이 돈을 계속해서 더 주면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장세까지 가야 된다는 저희가 무슨냐면, 벤버넌키 시장에는 이 돈을 갖다가 금융기관에다 뿌렸지만, 제롬 파웰은 지금 돈을 갖다 뿌리고 있냐면 회사, 특히 가게, 여기다가 돈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서 시급을 받아가면서 서빙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위 해고가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위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받았던 그 시급보다 만약에 이 돈을 신청했을 때 받는 돈이 더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돈을 더 많이 받는 여기에다가 중심을 하겠죠. 근데 이 돈들이 전부 다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기다 돈을 썼을 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죠. 그럼 이 물가가 자극한다. 그럼 이게 소위 수요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플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인플레라고 해서 기업체들이 물건을 만들 때 석유 가격 같은 것이 높아지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절대 경제에 해가 되는, 그래서 이걸 비용 인플레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수요가 꾸준하게 늘면서 증가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수요 인플레라고 하는데, 이 수요 인플레가 작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기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장세는 유동성 장세로 가고 있지만, 맨 끝에 이 장세가 2년 동안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장세가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복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병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어도 조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역대 미국의 대통령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 정부의 오바마 정권, 또 이 앞에 여러분들 대통령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죠. 바로 이 앞에 오바마 정권, 주가 어땠습니까? 괜찮았죠. 그죠? 그럼 이 앞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주가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의 공약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하나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예전에 트럼프 정권 행정부가 썼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공건하게 여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이 세금을 환원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11월 달에 대선 말고도 국회의원 선거, 상하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다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상원까지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상원까지도 만약에 민주당이 갖게 되면, 보세요, 정부와 그 다음에 의회가 다 잡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쓸 때는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행정부도 만약에 민주당 조 바이든이 가져가고,
만약에 의회도 상하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가 가장 복병으로 나오냐면 바로 법인세. 이게 법인세가 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됐을 때요? 민주당이 이 전체적으로 이 정부와 그 다음에 의회를 잡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만에 하나 요번에 11월 달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잡게 되면요, 한번 주가는 강한 복병을 만나서 출렁거릴 가능성,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마디존을 말씀드렸죠. 어떤 마디존 말씀이냐면 지금 9월달 9월 중순에 여러분들 공매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 공매도 때문에 한번 출렁거리는 마디존이 있어도요, 이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내려간다면 이건 하나 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대선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마디존은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2022년 지금 현재 제롬파일의 계산대로 한다면 2020년도 말에 역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강력한 어떤 마디존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가장 강력한 마디존은 바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 정부와 그 다음에 의회를 양쪽을 잡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법인세 인상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한번 강력한 그 충격 여파를 한 번 정도는 대비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주가는 조정받을 때마다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차게 되죠. 여러분 언제까지 지가 기본적으로 돈 벌어야 되냐면요, 다른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저희 컴퓨터위원님들 이거 좀 모발이죠. 컴퓨터위원님들 가장 제가 있는 거 뭐냐면 11월 3일까지는 저희 방에서 공부하면서 벌면서 공부하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가 가장 매매하기, 왜냐면 10월 3일 후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매매하기 가장 매매하기 좋은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돈 버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때 이후에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차라리 뭘 배워야 되냐면 양매수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부자 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가상 유언을 기억하자. 야, 도대체 워런 버핏의 가상 유언이 뭘까요? 주주들이 워런 버핏한테 만약에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그럴 때 워런 버핏이 뭐랬습니다. 10%는 국채에다가 넣고 휘시라는 거죠. 나머지 90% 어디다 갖는댔습니까? 바로 인덱스 펀드가 뭔지 아시죠? 지수와 연결된, 그러니까 S&P 500의 펀드입니다. 쉽게 하면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쉽게 하면 요새 자주 거론되고 있는 바로 ETF에다가 투자하라. ETF에 투자하라. 이게 바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부분인지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이 시장은 이미 엠파도로 가고 있는 이런 위치에 놓여졌는데요. 자, 레버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레버리지를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말씀했죠. 빅스가 고점을 찍었을 때요. 보세요. 이 빅스가 지난 3월 19일 날, 3월 10일 날 최고점이고 3월 19일 날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 우리의 바닥을 언제 찍었냐면요. 바로 3월 19일 날 얘가 고점을 찍었을 때 강하게 한번 주가가 떴던 것이 언제냐면 바로 3월 20일 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3월 20일 날. 그리고 다시 주가가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때 가격이 이 코스피 기준으로 할 때는 6,500원입니다. 대략. 지금 6,500원 이때 이걸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몇 번을 10개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정말 저기다가 야, 이건 분명히 인디안 기조가 통해. 무슨 지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 꼭지는 장대무이 꼭지야. 그러면서 세트했던 것들을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매매할 때 거듭 저희가 말씀을 드리듯이요. 모르고 번 돈은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인데, 자, 이때 한번 보시죠. 저희가 어떤 분들을 어떻게 형성시켜 놨는지 한번 이렇게 팩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게 요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5월달 나오는데 뭐 이때도 뭐 계속 지금도 레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지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레버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왜 레버리지를 얘를 계속 갖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4월달, 3월달 보시죠. 3월달, 3월 23일 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주기 전입니다. 이미 장대 양봉을 주면서 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배팅을 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팅을 잡아줬던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무료로도 무료로 가면 이게 진짜 보이진 않나요? 이 부분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3월 23일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바로 요 앞이네요. 자, 보시죠.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소위 어떤 그 정말 공부를 해서 야 이거 정도면 여기는 정말 쏴줄 만하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3월 24일 여기 있네요. 레버리지 부스다 보이시죠? 네. 보세요. 이때는 좋아요가 99개 정도가 찍혀 있는데요. 잘 모르는 거죠. 정말 한 뭐 200개, 300개 이상은 찍혀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계속 레버리지를 쏘고요. 여기요. 계속 레버리지를 쏘고요. 여기 보시면요. 저쪽 공약 준비. 이미 23일 날 저쪽 공약 준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저쪽 공약 준비 나오고 있고요. 계속 여기서부터는 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다이익을 주고 얘는 주가가 음질까지 줬기 때문에 쏴야 된다. 그래서 이날도 또 레버리지 담기, 또 레버리지 담기. 여기 보세요. 6,400원서부터 6,400원부터 또 그러니까 5%씩 얘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몇 프로 가고 있었냐? 무려 15% 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얘가 다 더블 프로젝트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요. 중간에 물량을 약간씩은 정리하더라도요. 얘들은 거의 한 6,500원. 얘들은 거의 바닥쯤에 한 4,000원 정도 근처였었죠. 얘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더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돈 벌기 쉬운 프로젝트가 어디 있느냐? 바로 ETF 투자는 이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코스피, 코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00원대 여기에서 매집을 시작하고 코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4,000원대 정도에서 매집을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더블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얘를 던질 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완급 조정할 뿐이지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요 조정받으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최소한 30% 정도는요 30% 정도는 여기 ETF에다가 베팅을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얘들은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쏠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여기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또 베팅을 써야 되느냐? 바로 미국의 ETF에도 베팅을 써야 됩니다.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런 그 고맙다는 글을 저희가 정말 간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미국의 ETF에 대한 얘기들요. 정말 무지하게 많이 말씀했거든요. 자, 보시죠. 7월 3일에 실제 팩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좀 약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ETF가 있는데요. 지수에 대한 ETF가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ETF는 여기 보시면요. 일단 먼저 다우지수는 유다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우는 없죠. 왜냐면 다우지수는 보통 굴뚝주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나스닥 종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TQQQ. 이게 바로 나스닥과 연결된 이 분입니다. 요건 TQQQ와 QQQ를 왔다 가는 것다는 겁니다. 주가가 위로 나가다가 조정받을 만하다 그러면 얘를 올로 바깥하냐면 QQQ로 바깥합니다. 왜? 얘는 1, 2배수짜리입니다. 근데 다시 장이 제대로 갈 것 같다면 QQQ에서 TQQQ로 소위 레버리지 쓰는 겁니다. 이게 3배수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가 올라갔어도 얘가 TQQ에 베팅을 쏜다면 얘는 쉽게 해서 30%가 올라가는 계산이고요. 근데 얘가 조정받을 것 같다.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빠져요. 그러더라도 만약에 얘를 갖고 있다가 얘를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본전이 돼버리는데 얘가 조정받을 만할 땐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올라갈 땐 30%를 먹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마이너스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에서 10% 빼면 나는 몇 프로를 갖고 있냐면 20%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완급 조절의 부분에서 얘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얘를 보면 얼마 전에 QQQ가 있었는데 없었죠. 왜? 이게 다시 가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바로 TQQQ 요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뭐냐면 이게 SOXL이 있습니다.
XOXL이요. 자, 이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뮤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코드를 자꾸만 공개하면서 하는데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지수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SPXL 있죠. 요게 바로 지수와 관련된 겁니다. 이 SPXL은 나스닥과 다우를 합한 일명의 짬짜면이 바로 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QQQ에 대한 수익률이 여기보다 높죠.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지금 잠깐 처져 있고 나스닥이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수의 인덱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종목군단들 중에서 보시면요, 애플 강하죠, 그죠? 애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 굉장히 강하죠. 애플 강하고 아마존 굉장히 강합니다. 페이스북은 좀 약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팡 그러잖아요. 그 팡과 관련된 종목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요. 얘들은 코드 넘버가 이렇게 자음은 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음은 빼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이름이 앞에 자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죠. 근데 대다수의 코드 넘버를 기억하는 요령은요. 이렇게 자음은 빼버리고 이렇게 FNG 이렇게 들어갑니다. FNG 이렇게. 그죠? 이게 팡과 연결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팡 5. 이게 그러니까 2타임스냐 3타임스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주로 3타임스 때는 맨 끝에 U자나 L자가 붙거든요. 팡 U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얘 나중에 들어가서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얘가 38%. 팡유는 지금 현재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팡 종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팡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테슬라 얘기 많이 하죠. 여기 테슬라 중간에 어디쯤에 있나요? 테슬라가 여기 있네요. 테슬라 중간에요. 이것도 사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한 80% 정도 되는데 얘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낮아서 그렇죠. 테슬라 이게 거의 66%입니다. 제가 맨날 테슬라는 $1,000 이하는 또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1,000에서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역시요. 저는 얘가 지금 평균 단가가 $700가 되는 거죠. 이미 이때 테슬라 아주 노래를 불렀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나 아니면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어디 포함되냐? 팡 플러스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구태여 종목 특히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인들한테 내가 3타임스다 그러면 팡 U, 2타임스다 그러면 팡 O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여기에 연결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룹 섹터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바로 이런 종목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로 저희가 보면 이건 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좀 들어간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코드 번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SOX가 코드 넘버죠. SOXL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TCL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IT 겹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요 CURE, 그다음에 여기 보면 LABU, 그다음에 PIB. 이게 다 뭐냐면 요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여기에 연결된 것이 바로 CURE, LAB, PIB 이런 종목군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ETF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번에 그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요. 화요일날 정도에 요거 특집을 한번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실제 베트를 하는 사람이 이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워렌 버핏의 이걸 잊지 마시오. 얘는 정말 편한 게요. 뭐 샀다 팔았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주가가 조정할 때 베트를 샀다. 이번에도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요.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거 뭐냐면 얘들은 단가는 굿이다. 근데 다만 어느 쪽이냐면요. 그냥 평타는 SPXL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타. 다우와 나사를 합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공적주기다. 그럼 나사가 공격하라. 내려갈 때가 찬스였어요. 계속 찬스였습니다. 얘들이요.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해서 볼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이 유언 결국은 인덱스 ETF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SPX거나 QQQ. 그다음에 이제 1배수짜리 같은 건 뭐라고 하냐면 처음 하시 스파이라고 합니다. 1배수. 이건 아까 3타임스고요. 1배수. 그다음에 QQQ. 얘들은 전부 다 1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월급 받을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하겠다 할 때는 이 부분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조정받을 때마다 베팅을 쏴도 되고 어디가 조심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요번에
어차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도록 왔습니다. 제가 왜 마침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드디어 ETF를 요번에 3개월 동안 무료 들은 걸 요번에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7월 5일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요거 무료 이벤트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창투 개념, 저희가 카카오, 뭐 덕산, 그 다음에 뭐 DB, 하이텍, 삼성, 뭐 SDI 뭐 이런 것도 그냥 쭉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거의 더블 깎아 나온 종목도 저희가 현재 홀딩 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3개월짜리 드리는 건 여기서 그대로 60만 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돼서 ETF, 얘를 플러스, 그러니까 3 플러스 3인 거죠. 얘를 별도로 드리고 있는데, 바로 ETF 요거를 3일을 물어 드립니다. 그래서 1668에 4354 요로 하셔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좋은 기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베팅 전략을 하셔서, 하여튼 앞으로 2years 여기서 여러분 돈을 못 벌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언제 이 찬스가 올지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요 원은표에서의 가상 요원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월 3일까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께 알고 얘기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ETF도 좋고요. 요거 국내 ETF도 좋고요. 특히 만약에 여기 월급이다 그러면 뭐 저희가 이 골로도 계속해서 제공드릴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마감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쪽을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요걸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자, 부자되기 프로젝트, 테슬라 1위 시총의 의미와 그 다음에 카카오를 안 파는 이유들, 이 부분들은 뭐냐라는 겁니다. 얘들은요, 주가 올라갈 때 매번 얘기하죠. 얘들은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는요,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대변혁입니다.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전개에 따라서 3차 산업생산 컴퓨터와 자동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은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되고 최적의 컨트롤을 가지고 생산하게 되는 바로 4차 산업 생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상단을 닫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30배 터집니다, 50배 터집니다, 80배가 터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배, 50배, 80배. 이걸 제가 그래프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우리 현대차는 왜 그렇게 못 갈까요? 우리는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 이거 없나요? 여러분 이 테슬라는요, 그냥 전기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페이스 X를 생각하시라고 그랬고요. 특히 바로 향후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가 어디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거든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UI TV에서 모 프로그램에서 테슬라 모델 X를 갖고 와서 야, 저 차가 뭐지? 그래서 탄성을 자아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보통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건 여러분 강남 가면 자주 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테슬라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얘들의 꼭지점 어디냐면, 우리 눈앞에 자율주행차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꼭지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절대 뒤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 새로이 바뀌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왜 안 파느냐? 안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세력이 도망갈 때는 도망가는 그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력이 도망가는 신호를 이렇게 공개 들어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신라제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줬었죠. 근데 얘들이 10분의 1 도망났습니다. 그리고 깡통의 대명사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 그럼 얘들을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도대체 너 어디까지 갈래? 그럴 때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낸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얘들이 도망갈 때 첫 번째 1차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캔들을 저희가 더해 보겠습니다. 이 캔들을 저희가 더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이 위에 보시면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얘가 주가가 밀리는 소위 음봉 현상이 있죠. 보이시죠? 음봉 현상이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음봉현상이 보이시죠? 여기도 음봉현상이 보이시죠?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물론 얘는 3타입이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3봉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3봉 이전에 얘는 지금 더블탑, 그죠? 더블탑이라고 합니다. 더블탑. 그냥 쌍보라는 거죠. 얘가 낮아지면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이거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1차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와장창, 워낙 싸게 샀던 사람들은 뭐 어서 팔아도 나가잖아요. 그때 완전하게 내가 빠져나간 것이 뭉칫돈들이 완전히 씨를 감추면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세상의 모든 주식은 항상 240 위에 있는 주식과 240 아래에 있는 주식이 있어요. 240 아래는요, 지하의 세계로 숨는 겁니다. 이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을 때 그 주식은 꼭지를 치고 급락을 두 번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매집을 건질 때는요, 요 밑에 녹색 선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크게 뭐로 주냐면 바로 쌍바닥 현상입니다. 하나, 둘. 그게 되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북 테마주 같은 것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물론 이제 이번 달에 남북 테마주는 좀 봐야 됩니다. 얘들도 보십시오. 얘들도 이렇게 보시면요, 어때요? 연결고리가 딱 되나요? 유일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요, 낮아지면 조심하는 겁니다. 드디어 얘가 낮아지는구나. 스마트머니가 니들이 연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좀 격한 용어를 쓴다면 정말 헤쳐 드시고 나가는 것이구나 할 때 여기 나옵니다. 이걸 뭐냐면 이걸 더블탑이다 라고 합니다. 더블탑의 이 신호는 누가 빠져나간 신호냐? 바로 스마트머니가 빠이빠이 하면서 빠져나가는 신호가 바로 이 신호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가, 보세요. 그나마 얘는요, 여기 240 위에서 형성되는 거죠. 느낌 왔습니까? 근데 얘가 여기 240 아래로 내려가죠. 이때가 얼마입니까? 이때가 이때가 지금 28,000원짜리입니다. 이 현대로템 기준으로 28,000원입니다. 대폭락을 줬죠. 어마어마하게 깡통을 주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를 팔자는 이유 볼게요.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요, 얘는 여전히 올라가기 바쁩니다. 보이세요? 오히려 얘가 올라가다가 음봉을 딱 때리면 여전히 찬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있다가,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회원 분이 늦게 가입했는데 지금 카카오 사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희가 안 팔 때는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사라. 근데 저희가 이 종목만 산 게 아니었었죠. 바로 카카오하고 쌍두마차로 공략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이버입니다. 얘들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입니다. 그럼 얘가 어딘가 올라가다가 얘가 조정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는 신호가 아니죠. 여러분,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는 신호는 다시 한번 할게요.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는 신호는 어떤 거냐? 바로 더블탑 혹은 TT라고 그래요. 탑이 두 개인 거예요. 얘는 내려가도 탑이 하나죠. 이런 종목은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 이런 종목은 이미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에 있고, 이런 종목을 안 파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얘 말고도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많잖아요. 저희가 포트폴리오상에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어마어마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잡은 다음에 이 종목은 정말 제대로 잡았다. 세력들이 완벽하게 이 종목을 갖고 있고 여기에 승부를 보는구나. 그런 종목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조정마다 또 더블탑이 아닌 종목은 얘들이 계속해서 몰고 가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 군단들, 이런 종목은 저희가 어디서 잡으면 여기서 잡았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 하단 영역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단 영역에서 여기서 잡았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잡았던 종목을 저희가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냥 가요. 왜? 이건요, 조정 받아도 또 매수를 추천할 예정이었습니다. 결론 딱 하나요.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분석법은요, 바로 스마트머니가 지금 시장에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분석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장세에서 여기다 놓고 펀더멘탈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다 보면요, 나중에 정말 남들 다 먹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설거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마트머니 분석입니다. 정말 저희가 이건 잘합니다. 요번에 스마트머니가 여러분들
이 나중에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참 저만큼 갈 겁니다. 그랬죠. 스마트 머니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스마트 머니를 파악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한 가지를 공개했는데 그 뭐냐면 더블 탑 현상을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가 조정할 때 흔들지 마시고요. 2년 동안 같이 부자되기 프로젝트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돼서 우리 지금 어떤 종목을 고려했느냐? 7월 황금 캐넬 종목 군단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요들 종목들도요. 참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얘들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판단 기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그런 말씀 예전에 이거 무료 이벤트 할 때 여러분 저희 거를 한번 세세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부분들과 모든 앱들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번에 이 이벤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어떤 이벤트냐면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물론 이제 3개월 무료 이벤트 이것도 물론 센 이벤트죠. 3개월 이벤트 이것도 센 이벤트인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특허받은 이 차트를 저희가 여기를 그대로 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굉장히 대단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효과 보시면 계시죠. 염중에서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고 내가 전업 투자가다 그러면요. 거듭 얘기할게요.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얼마나 빨리 저희가 세력 매집형 종목군하고 시장에 무게중심이 오는 종목을 저희가 분석하는지요. 더군다나 저희가 갖고 있는 차트는요. 단순하게 상승률 상위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을 저희가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볼게요.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세팅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의 주도주를 잡고 싶다 그러면요. 이 오늘의 주도주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얘를 몇 시부터 되면 가장 물론 그 시간 이전에 봐도 되는데 특히 얘가 연습했을 때 야 이 정도면 의미가 있다 할 때는요.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9시 30분 되면요. 자동 이걸 누르면요. 주도주가 딱딱딱 세팅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 산업, 콜마비 이런 점이 세팅되는데 여기는 얘는 어떤 분석을 담고 있냐면 추세 분석을 같이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산, 산업, 이제 주말에 주도주였죠. 콜마비엔, CS, 에코마케팅, 그 다음에 IS, 뭐 푸른기술, 뭐 이렇게 쭉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그냥 사정없이 세트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꿀팁 하나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럴 때요. 요게 주도주의 섹터에서 의미가 있을 때요. 여기 숨겨진 거 하나 오늘 다른 거 하나 갈게요. 이 면께 제가 어떤 걸 말씀드냐면 가짜 수급과 진짜 수급을 비교해라 라는 말씀 드렸었죠. 이 수급을 보다면 가짜 수급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가 여기 보면 장단기 수급 갈게요. 장단기 수급입니다. 여기 장단기 수급이요. 장단기 수급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요. 현 상태에서 이 진짜 수급과 가짜 수급이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갖다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얘가 움직였을 때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가 나오는데 장단기 수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번개 차트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요? 번개 차트를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개 차트요. 자, 볼게요. 아무나 마찬가지. 만약 부산 순위이다 그러면 차트를 풀어놓으시고요. 이 차트를 풀어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뭘 보시냐면 여기 장단기 수급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장단기 수급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번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요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 장단기 수급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요게 두 개가 같이 동시 방향으로 나왔을 때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여기도 보시면요. 얘가 내려갈 때 보면 화면에 보이시죠? 얘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할 때 보면요. 얘가 파란 베타이 나오고 얘가 장단기에서 1차면 얘가 쭉 빠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꾸로 얘를 보세요. 제가 이 앞에 보여드렸죠? 카카오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죠? 자, 여기 카카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반면에 얘가 가짜 수급에 털려갖고 물량을 털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죠. 얘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주가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짜 여기 거의 다가 나오는 보시죠. 수급에 관한 웬만한 것들은요. 보통 데일리 수급을 얘기합니다. 데일리 수급 이렇게 막 속임수를 막 뿌려주죠. 옌 주가 올라가는데. 근데 저희는 유일하게 뭐가 있느냐? 바로 진짜 수급과 가짜 수급자. 그러니까 진짜 수급과 가짜 수급을 이 두 개 맞춰. 이거 내려갈 때 얘는 데일리 수급 운봉이 내려가려. 그럼 이건 오히려 매수 찬스입니다. 역발상입니다. 꼭 잊으면 저희가 역발상 수급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유일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매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입 매매할 때요. 야, 내가 이 종목을 오늘 대입 매매로 내가 싸도 돼 안 싸도 돼 그럴 때는요. 요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무슨 사람 뭐든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번개를 누르십시오. 번개를 누를 때요. 얘를 이렇게 보시면 녹색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녹색 보이시죠? 녹색이요. 번개입니다. 번개에서 녹색이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준다 그러면 얘는 탄탁거려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번개 차트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번개 차트를 보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특히 만약에 선물이다 그러면요. 볼게요. 선물이죠. 요거 누르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여러분께 글 쓰면 늦기 때문에 그냥 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에 얘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아도 얘는 모아가겠다 하면 저희가 모아가는데 여기 볼게요. 단기적인 여기를 누른 다음에 번개를 누르십시오. 번개를 누르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길게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길게 보시면요. 눈에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쌍바닥 패턴이 보이나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녹색 유일합니다. 이 앱에 이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분봉이 아닙니다. 이 번개 차트는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얘는 체결되는 걸 갖고서 찾아낸 정말 국내 유일하게 이렇게 뿌려드린 차트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감히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도 만약에 한 개 정도 있을까요? 이 번개 차트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오늘의 순무주를 갖고서 내가 오늘 짧은 내가 속칭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보통 차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할게 매사기 눈썰매가 빠신 분들은요 이렇게 쌍바닥이요 레버지거나 아니면 선물이거나 아니면 콜옵션이거나 이런 부분을 쓰면 딱 좋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번에 같이 드리니까 모든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번개 차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런 분을 볼 겁니다. 바로 그분과 연결돼서 여기 3개월 66만 원에 그 다음에 ETF도 드리고 이 증권 알파고도 드리니까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 종목,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배팅을 쌓을 만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알아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베스트 10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만한 이런 베스트 10 종목군들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LOT 백큐um 있습니다. LOT 백큐um. 자, 보십시오. 느낌 오시죠? 얘가 드디어 이 올라가는 게 롱인 종목으로 얘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하면 더 눈에 좀 띌까요? 근데 자, 이런 종목을 보시면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고점 대비 워낙 많이 주가가 밑으로 밀려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근데 LOT 백큐u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다가 바로 평택에다가 짓는 최대 규모의 여기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LOT 백큐um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에서 느끼듯이 LOT 백큐um 이게 바로 진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뭐 기타 뭐 태양광 이게 전부 다 초공정 초미세 공정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공기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기를 빼내야 됩니다. 그 공기를 빼내는 것을 진공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건식 있고 습식 있는데 얘들은 건식의 대명사가 바로 이쪽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얘들이 단기적으로요. 지금 주가가 3일간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다만 이럴 땐 쫓아가는 매매 전략보다는 주가가 밑으로 이제 시가 대비 아래거나 많았을 때 배팅을 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 세상을 바꾸는 스타일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C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빨간 영역에 있죠. 황금 캔들 종목입니다. 얘가 황금 캔들 종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잠깐 드리면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황금 캔들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이렇게 펼쳐놓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발의 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의 매매 패턴에서 주가 위로 갈 때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얘를 찾아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요 앞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신 다음에 자, 방금 만약에 내가 뭐 카카오다 그러면요.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요. 일봉을 딱 뿌리세요. 차트 설정에 가서 일봉을 딱 뿌린 다음에 거기다 월봉에다가 뿌려보시면요. 금세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주식에다가 보셔서 LOT 이렇게 누른 다음에 나무 그냥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다가 주가 흐름에다가 내가 배트를 쏠 때 어떤 종목을 쏠 것이냐 했을 때는 맨 끝에다가 더블 차트를 딱 씌워버리면 나옵니다. 이게 흐름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다가 KC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다가 제가 일봉 이렇게 눌러놓고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죠? 유일합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걸 좀 더 확대할게 보이기 좋게 이러면 나오죠. 그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더블 차트 시가를 누르면 보세요. 발의 방향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차트가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가 특허받은 차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말씀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목군단들은요. 한번 주가가 발의 방향 요번 달에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배팅을 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군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황금 캔들 종목을 꼭 늘어나가시고요. 황금 캔들 종목은 현 상태에서 100번 강조도 지나치면 왜 요번 달에 주도주입니다. 다음에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요. 국내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우리가 팹리스 업체죠. 공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의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 업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전면적으로 개선되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저 하고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실리콘웍스 이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고점 대비가 낮습니다. 그리고 발의 방향은 위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코 마케팅이 있습니다. 얘들도 쉬었다가 기간주 주면서 전부 다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얘는 뭐 물론 그 주가 흐름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 충전을 충분히 굉장히 길었죠. 그죠? 이 고점에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간 조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의 방향을 위로 하면서 뻗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성수기가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하반기 시작했잖아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게 뭐냐 할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판단됩니다. 다음에 DKT 있습니다. DKT 요것도 스마트폰 그다음에 전자부품 전역에 포함되어 있는 FPC 모듈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업체가 바로 DKT 이런 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콜마비. 자, 콜마비는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상태 늦은 종목인데 결국 이번 달에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황금 캔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배팅 전략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특히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법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누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요.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지난 그 1분기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돈을 못 벌어서 난리인데 오히려 이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1분기에 매출이 무려 50% 이상 증가가 된 업체가 바로 이 지누스 이 업체입니다. 특히 고점 대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빠져나간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얘들은 올해 어딘가 찬스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런 종목 깡통에서 다 피웠잖아. 아까 했지만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간 신호가 이미 로우 캔들 썼기 때문에 다 빠져나갔었죠. 6월달에 이미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빠져나갔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때 빠져나갔고요. 이 상황마다 다 빠져나갔던 것이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얘들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얘들이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볼턴이 백악관에 있다가 가장 강경론자인 볼턴이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변수를 활용할까 싶은데 지금 10월 달에 이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정상회담 주요였던 박지원을 이번 정부가 발탁하고 그 외에 초창기에 북한과의 관계가 그럴듯했을 때에 가장 선두주자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대거 포진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뭐 이인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서훈이라든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다시 이번에 또 다시 채용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대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얘들도 단기적인 수급 개선과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부산산업, 그다음에 푸른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JYP 보겠습니다. 자, JYP 이 종목도요. 지금 주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진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굽니까 JYP의 이 경영 철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예전에 TV에 나와서 부모진 미국에 가서 그 뿌리를 내릴 때 했던 실전적인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4만 원 근처에서 이제는 24,000원 워낙 많이 빠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차피 백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것이 없어졌을 때 이런 JYP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들이 결국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도요. 현 상태에서 항상 얘들이 움직였을 때 끼 있게 움직였던 종목군 중 하나가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18만 원에 했던 주가가 이제 간신히 10만 원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KVT의 열풍 속에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한 번씩은 보시는 것이 좋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예비 관심주 종목군들도 여러분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회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예비 그 외에도 최근에 보면 시제는 현재 주가 좋은 것 다시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한샘 이런 것들 이제는 쉽게 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 직콕이 많기 때문에 그럴듯한 데서 그럴듯한 가구를 놓고 하자 해서 한샘 같은 것도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 외에 아직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서울반도체 기타 등등 이런 종목군이 쭉 있습니다. 5G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기 쭉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쭉 종목군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항상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러분께 해드릴 건 딴 거 없습니다.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익률 1등 했고요. 지금도 역시 계속 수익률을 위해서 ETF와 그 다음에 저희가 종목에서 굉장히 여러분께 좋은 재료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지 않고 M파동이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 상태에서 정말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11월 3일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11월 3일에 아까도 했지만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만 비중을 맞추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회 의원들이 누가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빅픽처와 디테일로 한번 수익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미국 증시는 거 전해드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5분 동안 안내방송 추가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말에는 덥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장마권의 영향에 놓인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 장마철 피해 없도록 신경 쓰시고요.
주가 피해는 저희 계좌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번 장에서도 우리 회원분들 뭐 주가가 좀 많이 강하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2200선대부터는 계속 마디존에서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마디존에서 접근하고 대신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 종목별 장세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종목별 장세는 맞지 않습니까? 뭐 소부장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산업을 중심, 2차 전지, 5G 결국 이런 종목 중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전까지는 더블 공략주를 계속 공략도 해드렸고요. 오늘 이벤트는 ETF 클럽입니다. 그래서 계좌 플러스를 지금 우리가 3개월 하시면은 ETF 클럽을 3개월 드려요. 저는 ETF 클럽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ETF 클럽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뭐 종목처럼 하루에 상한가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요? 예.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장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ETF 클럽이죠.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를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해외 ETF와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업종 ETF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를 중심해서의 매매 전략을 여기서 계속 관리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ETF 클럽 갖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원유 같은 경우는 진짜 바닥에서 매수해서 잘 끌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타이거 ETF가 12월물을 돼서 주가가 급락해갖고서 무너질 때도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다시 밑에서 사서 지금 40달러까지 와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게임 관련 같은 것도 중심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이 업종으로 ETF 클럽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계좌 플러스는 말 그대로 항상 듣고 계시죠? 저희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매수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 드리고 아침마다 전략 드리고 레버리지 인버스도 전략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진짜 매매하기 편하게 매수해서 매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많은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장이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고구죠.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도 마디존이니까 조심하시면서 하십시오. 결국에는 2200선부터 계속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멘트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줄였다가 다시 밑에 사고 이런 멘트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갑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는 심정으로는 다해요. 무조건 갑니다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정말 거기에는 무조건 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빤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어떻게 매매해야 진짜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통해서 종합을 제시해드리고 그리고요 종목들은 그 매수한 것들을 그냥 뭐 얼마까지 갑니다. 솔직히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카카오가 거의 뭐 160%까지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AB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카카오를 지금 갖고 와서 지금 160%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시장에서 언택트들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결국 지나고 나서 걔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얘는 160% 갑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200과 지금 마디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3000 갑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이 와 이제 여긴 3000 간다 했으니까 여기 가입해서 대박 내야지. 아니 오히려 야 이거 무슨 사기꾼들 아니야? 뭐 어떻게 지금 3000 가는데 어떻게 알아? 결국 시장은 우리가 흐름대로 꼭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번 장세에서 2200까지 끌고 왔습니다. 정말요? 또 이 사람들 또 거짓말을 해. 왜? 오르고 나니까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이제 2200까지 끌고 왔어? 예. 내가 안 봤다고 무조건 아니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5일선 돌파하고 21선 돌파할 때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 매매 그냥 끌고 갑니다.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끌고 온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돌파할 때 2200까지 가니까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월봉이 양봉으로 돌아섰고 21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매수로 가는데 얘가 다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땐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에 순응하면서 그 시장에 따라서 계속 매매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수익률 게임이 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뭐 2200에서 1400까지 빠질 때 이거 알고 여기서 빠졌다 이거 올라가는 거 알았으면은 대박 났죠. 뭐 구태여 뭐 종목 이게 좋습니까? 저런 저기 있습니까? 뭐 하더랍니까? 옵션 올라오면 대박 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 옵션이 100배씩 나요. 1억이면 100억을 벌어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도 100배 나요. 1억이면은 100억을 벌어요. 굳이 뭐 종목 더블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오니까 그런 모습이지 앞으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 흐름대로 매매해서 결국 요번에도 대박의 수익을 냈고 지금도 마디존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고 마디존에서 종목별 장사로 접근해 가고 있고 종합으로 접근하고 업종별로 접근하고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매매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우리 회원분들한테 만족도 1위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추천하는 거 모두 다 올라갑니까? 모두 다 안 올라가고 흔들렸다 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종목들이 그냥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계속 추적을 해드려요. 그래서 걔가 매수해서 매도까지 해서 수익이 나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해드리는 거죠. 위로 올라갈 때 정리하십시오. 다시 밑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분들에게 계속 관리에 매매를 해드리니까 저희들과 함께 믿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ETF 계좌 플러스 3개월에 ETF 무료 3개월에 그리고 웹 알파고 웹 3개월 그래서 1668-4354로 전화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기회를 노려서 계좌 플러스 3개월과 ETF 3개월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저희들은 승부주라든지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을 통해서 아침 전략을 통해서 레버리지 인버스 통해서 업종 ETF를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이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장에서 변화하는 이 장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저희들과 함께 아침 전략을 통해서 찾아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들과 함께 화이팅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이 진짜 우리 회원분들한테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지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